네, 이번 순서는요, 영화도 감상하시고 또 직업의 세계도 알 수 있는 영화 직업을 만나다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영화를 통해서 직업의 세계를 요목조목 알려주실 예술인문학자 이동섭 교수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또 뵙게 되는데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사실 요즘 꽃이 만발한 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올 초에 2주 동안 해외 출장이 있어서 네.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SNS를 보면서 남들 꽃놀이 구경하고 있습니다. 저희랑 똑같네요. 네, 어디 다녀오셨어요? 이제 5월 초부터 한 2주 정도 프랑스로 이제 출장을 가야 되거든요. 네, 네.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러운데요. 너무 부러워요. 네, 저 사실 이 코너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도 나오고 또 못 봤던 영화들도 나오면 이런 영화에서는 이런 직업이 나왔구나라고 새삼 알게 되는데 오늘은 어떤 영화 준비해 오셨나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두 MC 분들도 SNS 많이 하시나요? 네. 네, 자주 하죠. 네. 네. 주로 어떤 거 이용하세요? 저는 예전에는 페이스북 조금 이용하다가 지금은 인별그램, 인별그램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싸이월드를 거쳐서 페이스북 갔다가 지금은 또 인스타 말하면 안 되나요? 인스타그램 네,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네. 주로 쓰는 게 이렇게 바뀌는데 이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SNS, 즉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이 SNS의 대표적인 사이트죠. 바로 페이스북의 창립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아마 2010년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요. 아마 네. 보신 분들이 근데 의외로 많지 않더라고요. 네. 저는 봤어요. 예, 2010년에 개봉했는데 한국 관객 동원이 한 50만 명 정도밖에 안 된 영화인데요. 바로 이제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인데 거기서 마크 주커버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페이스북을 설립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다룬 영화입니다. 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가장 빛을 발하고 있는 직업이 웹 기획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소셜 네트워크 영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줄거리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 영화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왜냐하면 너무 세계적인 기업이니까 굉장히 큰 이야기부터 할 것 같은데 네. 이 마크가 2003년 가을에 하버드 공대에 다니고 있는데 영화 시작하면 이렇게 여자에게 차입니다. 시작부터요. 예, 시작하자마자 차입니다. 예, 마음에 드는데요? 가열차게 차이는데 그래서 막 분노의 걸음을 걸어서 이 기숙사에 가서 자기 방에서 도착하자마자 이제 자기 컴퓨터를 열어서 이 자기를 찬 여자에 대해서 막 비난과 저주의 글을 막 써요. 지금 약간 악플을 블로그에 쓰는 거죠. 그런데 약간 하지 말아야 될 선도 넘는 신체 비하까지 막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동료가 어떤 말을 하는 걸 듣고 얼굴 비교 사이트를 해보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그 각 기숙사에 있는 여학생들의 사진을 약간 얼마 전 우리나라의 예능 프로에 나왔던 이상형 월드컵처럼 사진 두 장을 이렇게 해서 남학생들이 선택하게 하는 거죠. 왼쪽 오른쪽 이렇게 뭔가 그런 과정을 쭉 이렇게 하는 페이스 매쉬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하버드대 서버가 폭주해서 서버가 다운될 버립니다. 그만큼 열기가 뜨거웠던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보고 같은 대학에 있던 윙클보스라는 형제가 있어요. 근데 네. 이 형제는 아마 최근에 한국에서도 잠깐 유명해졌는데 왜냐하면 바로 그 유명한 비트코인을 처음에 투자했던 사람들인데 바로 이 윙클보스 형제가 그러면 이 마크에게 하버드 대학생들만 접속할 수 있는 비공개의 어떤 사이트를 만들자라고 이 제안을 합니다. 만들어 달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마크가 혼자 1년 정도를 준비해서 바로 만든 것이 이제 페이스북인 거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영화는 어떤 큰 얼개를 갖고 있냐면 이것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진행하는 동시에 이렇게 법정 드라마 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같이 처음에 일했던 동료와 이 윙클보스 형제가 동시에 마크에게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 소송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스토리가 쭉 전개돼서 마치 굉장히 그냥 평범한 드라마 같은데 굉장히 긴장과 스릴이 넘치는 그런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네, 이제는 이제 교수님이 꼽아주신 좀 명장면을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명장면은 어떤 건가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인공이 어떤 계기로 이 페이스북을 만들게 되었는지 그게 나오는 이제 앞장면인데요. 영화 시작하면 이제 여자의 동료에게 차이고요. 이 차인 다음에 이제 정말 분노의 걸음이라 그럴까요? 네. 막 이렇게 걸어서 기숙사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맥주에 마시고 그녀에 대한 저주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로그에 쓴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해킹을 할 정도였어요. 그냥 여학생들의 사진이 공개되어 있지 않으면 해킹을 막 뚫어요. 하게 해서 그 정도로 약간 실력을 갖춘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아이였던 거죠. 그런데 이걸 영화에서는 어떻게 보여주냐면 오프라인에서는 실제 파티가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물론 이제 마크는 끼지 못하죠. 마크의 친구들과는 좀 하버드 학생들 중에서도 좀 잘 나가는 또 그런 클럽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실제 파티를 벌이고 있고 마크는 컴퓨터 작업을 계속 하는 거죠. 해킹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이제 친구들 당시에 컴퓨터를 갖고 있던 학생들은 계속 이 페이스 메쉬를 접속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막 선택하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 나중에 지나다 보면 이 파티를 즐기는 학생 중에 한 명이 컴퓨터를 꺼내서 이 페이스 메쉬에 접속을 하거든요. 그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이 이 오프라인을 이길 것이라는 것을 예견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이 장면을 교차해서 보여준 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은데 이 장면을 꼽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마크가 어떻게 보면 친구가 야 이거 어때?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 보통 우리도 재밌겠는데 한 다음에 안 하기가 그렇죠. 일수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는 그걸 직접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마크의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랄까요? 그걸 얻게 되는 게 뭐냐면 사생활을 공유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재밌어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장면을 통해서 이제 이 설명을 더 드리자면 마크가 여자한테 차이는 거, 여자한테 차이는 공대생은 정말 많을 거 아니에요. 공대생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들 중에 차이는 사람 참 많을 텐데 그 술 마시고 뭐 노래방 가고 푸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잘 아는 분야를 어떻게 보면 약간 괴짜같이 장난처럼 이제 시도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워졌어요. 근데 여기까지도 놀라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하는 이유를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이 천재적인 컴퓨터를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인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읽어낼 줄 아는 이 두 가지 능력을 같이 이제 갖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만들고 있는 이것은 즉 페이스북은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줘야 된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것이 부족한 점을 끊임없이 채웁니다. 그래서 이 동료들과 이제 갈등도 겪게 되는데요. 네. 이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웹 기획자라는 게 단순히 컴퓨터를 잘 쓰는 게 아니라 이 기획력도 있다라는 그런 게 좀 돋보인 장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웹 기획자라는 직업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웹 기획자라는 것이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웹사이트의 제작을 총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 다 관여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터넷 사이트의 컨셉을 잡고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그에 필요한 컨텐츠가 어떤 것인지 기획을 하고 그리고 구성도 역시 하고요. 그 실제로 제작되는 과정을 쭉 관여해서 컨텐츠가 처음에 기획처럼 제대로 나오는지도 감독도 이제 하고요. 그런 모든 진짜 전반적인 과정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보게 되는 거 있죠. 그것을 전체를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심지어 배너 광고까지 관리합니다. 어떤 배너를 어떻게 띄우고 팝업을 띄우고 뭐 이런 것들 있죠. 다 관리를 해야 된다. 네, 그 보이는 전부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영화에서 이런 웹 기획자랑 마크가 조금 어울리는 장면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 마크의 캐릭터가 좀 잘 보이는 저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영화 한 초반부에 보면 저는 이제 마크의 캐릭터가 똑똑한 괴짜 혹은 약간 낭만적 괴짜 이렇게 보이는데요. 처음에 잉클보스 형제가 이 마크를 이렇게 자기 초대해서 우리랑 같이 뭔가 해보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얘가 어떤 애인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때 어떤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 그걸 어디서 사려고 했냐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면 너 팔겠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한 다음에 그냥 무료로 배포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좀 뭐랄까요, 이 웹 기획자라는 것은 컴퓨터적인 실력뿐만 아니라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도 좀 이해해야 된다. 그런 게 좀 드러난 장면인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컴퓨터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 사람의 마음도 읽어야 네네. 되는데 그 외에도 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능력이 좀 필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웹이다 보니까요. 웹에 대한 어떤 이해가 필요하겠죠. 이 웹사이트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하고 그런 분석적인 거. 근데 그런 거 있죠. 쉽게 얘기하면 페이스북은 컴퓨터에 있지만 페이스북의 내용은 컴퓨터 밖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와 심리와 문화와 이런 전반적인 걸 이제 좀 알아야 되니까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을 넘어서 여러 가지 뭐 이 의사소통이라든가 미디어라든가 그리고 그 시대에 유행하고 있는 문화라든가 사회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알아야 되는 좀 어떻게 보면 융합 지식인에 가까운 그런 직업이 아닐까 싶어요. 네. 네, 혹시 그런 모습들이 좀 잘 드러난 장면이 있을까요? 네. 이 영화 보다 보면 이 첫 번째 같이 자기랑 일했던 동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코딩을 잘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물론 메인 투자자였어요, 처음에. 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경영자이다 보니까 좀 더 뭐랄까요? 우리가 사이트에 뭐 6천 명이 들어왔어, 뭐 몇 명이 들어왔어 하니까 이제 광고를 붙이자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얘기는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페이스북 들어갔는데 뭐 청량음료 팝업이 뜨고 뭐 이러면 이게 쿨하겠냐? 우리는 쿨함을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이 마크가 페이스북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지금 장면에 나오는 바로 저 사람인데요. 저 사람이 누구냐면 숀 파커라는 사람인데요. 네. 숀 파커라는 이름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넵스터라는 사이트를 만들었던 사람인데요. 네. 넵스터는 뭐냐면 음악을 무료로 공유할 수 있게 만든 최초의 서비스였어요. 네. 그 뭐 우리나라에서는 소리바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최초였는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주냐면 야 광고를 붙이는 건 좀 아직까지는 이른 것 같다. 그거는 100만 달러 정도 되는 이 목표를 하는 기업이 하는 거고 너는 그러니까 훨씬 더 큰 규모를 지향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의 아이디어는 한 세대에 딱 한 번 나오는 엄청난 상품이다. 그래서 그 가치를 믿고 진행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17년 기준으로 브랜드 가치로 따지면 세계 4위가 된 거죠, 페이스북이. 그 과정을 이제 어쩌면 그 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그리고 원래는 더 페이스북이었는데요. 바로 저 넵스터 창립자 숀 파크의 말을 따라서 더를 빼고 페이스북으로 바꾸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듣기만 해도 웹 기획자가 굉장히 눈에 보이는 거, 눈에 안 보이는 거 다 신경 써야 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 것 같거든요. 네. 마크가 뭐 영화 속에서 이런 걸 좀 극복해가는 장면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까 제가 낭만적 괴짜 그랬잖아요. 이게 천재들은 약간 좀 우리 일반인과 좀 다른 면이 좀 있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도 마크가 자기 페이스북을 약간 이제 확장할 때 인턴을 2명 뽑으려고 하는데 이 인턴을 어떻게 뽑냐면 이렇게 이 원형 테이블에 이 후보자들을 쭉 앉혀놓고 네. 이 장면을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술을 먹이는 거예요. 뭐 3분에 한 번씩 마셔야 되고 뭐 몇 분에 한 번씩 마셔야 되고 막 계속 이렇게 술을 계속 마시면 해킹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네. 그래서 가장 빨리 그 프로그램에 성공하는 사람 2명을 선착순을 뽑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페이스북이라는 것이 굉장히 실력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애티튜드, 즉 쿨함을 같이 갖추고 있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어렵네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네. 네. 뭐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또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했는데 방금 장면을 보면 마크는 그 셋 모두를 갖춘 네.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네네. 근데 모두가 이 웹 기획자를 꿈꾸는 사람들이 마크같이 이렇게 천재적이고 뭐 노력하고 즐길 수는 없잖아요. 어떤 전공이나 좀 교육이 필요할까요? 사실 이 웹 기획자는요, 어떻게 보면 TV 드라마나 TV 뭐 예능을 만드시는 분이 관련 학과 출신이어도 좋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경력이 더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네.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이 대중과 소통을 했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문 대학이나 대학의 관련 과정 학과도 있지만 외부 사설 교육 기관을 통해서도 이제 물론 이 웹 기획에 관련된 걸 배울 수 있는데요. 크게는 웹 기획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가지 분야로 생각하시면 돼요. 기획력과 기술력 이 두 가지. 그래서 만약에 기술력이 부족한 것은 이제 다른 인력과 같이 하면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기획력이고 기술도 자기가 그걸 이해하고 지시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이 영화를 보실 때 그냥 즐기는 게 아니라 직업과 연관돼서 보셔서 또 소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이거는 페이스북이니까요. 사실 이게 원래 소설이랄까? 원래 책으로 먼저 나온 걸 영화로 옮긴 경우인데요. 네. 이 마크 zuckerberg라는 사람이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이더라고요. 실제 영화에 비친 사람이 실제 그 사람이라면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굉장히 폐쇄적이고 독선적이고 약간 그런 캐릭터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 남의 아이디어도 잘 이렇게 가져오고 안 그랬다고 약간 뭐랄까 거짓말도 하고 물론 나중에 이 자기 처음부터 같이 일했던 그 창립자
그 친구와 이 윙클보스 형제가 다 합의를 합니다. 금액을 다 합의를 하고 해결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어떤 플랫폼이잖아요. 이 SNS라는 것이. 네. 근데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에 적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즉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즐길 줄 안다는 건데 그걸 자기가 스스로 갖고 놀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것도 기획하고 그 색깔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는 오늘 이남규 아나운서가 또 오늘 이 웹 기획자와 관련된 새로운 직업을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어떤 직업인가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해온 신직업은요. 바로 온라인 세계 이미지 메이커, 사이버 평판 관리자입니다. 이 직업은 온라인상의 개인이나 브랜드의 평판을 관리하고요. 인터넷에 떠도는 나쁜 평판을 복구하고 관리하는 일을 도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제 들어서는 모르겠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사이버 평판 관리자는 우선 의뢰자에 대한 긍정적인 공식 자료를 검색 엔진을 통해서 검색을 하고요. 그 후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더 강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유명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매체에 우호적인 평판을 올려주거나 부정적인 기사나 댓글은 삭제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 레스토랑이나 학원, 병원 등 고객사 상품에 대해서도 부정확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검색해서 새로운 댓글을 남기고 좋은 평가를 이끌도록 유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직업을 위해서 따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나 뭐 전공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게 요구되는 자격증이 있거나 정해진 교육 과정이 있는 건 아닌데요. 관련 전공으로는 국문학과, 언론홍보학과, 문예창작학과 등이 있는데요. 꼭 이 특정 학과를 수료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전공이나 교육이 특정하게 필요 없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은데 근무 환경은 좀 어떤가요? 네, 근무 환경도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국내 온라인 평판 관리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엔터웨이 피플체크, 디펜드 마이 네임, 맥신 코리아 등이 있는데요. 종사자 수가 이게 추정하기는 어려운데 맥신 코리아의 경우에는 11명의 정직원이 있고 또 50명의 프리랜서가 함께 근무를 하고 있고요. 3개 기업의 인력을 모두 더하면 한 200명 내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로 조건은 24시간 근무 체제고 내근 또는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요.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야간 근무조는 비상 대기조 이런 성격을 띠고 있고 임금 수준은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좀 관심 있으시다면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웹 기획자에 이어서 사이버 평판 관리자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화 직업을 만나다의 4번째 시간도 예술인문학자 이동섭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